캐나다가 60조 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을 보고 있어요. 프랑스가 탈락했고, 스페인이 탈락했고, 스웨덴이 탈락했어요. 최종 2파전에 남은 건 한국과 독일이에요. 캐나다 총리가 직접 밝혔어요. 2월 말까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겠다고요. 지금 이 순간 한국 역사상 단일 방산 수출 계약 최대 규모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 채널에서 대한민국 이야기를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요. 한국이 왜 독일을 상대로 이 싸움에서 앞서고 있는지 팩트로만 이야기할 거예요. 먼저 이게 얼마나 큰 사업인지부터 짚어볼게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영문 약자로 CPSP예요. 캐나다 해군이 1990년대에 도입한 노후 잠수함 몇 척을 새 잠수함으로 교체하는 사업이에요. 몇 척을 사냐고요? 최대 12척이에요. 잠수함 건조 비용만 24조 원이에요. 근데 잠수함은 한 번 사면 끝이 아니에요. 30년 동안 정비하고 부품 교체하고 성능 개량해야 해요. 그 유지 보수 비용까지 합치면 총 사업 규모가 60조 원에 달해요. 60조 원이 얼마냐면요. 국민 한 명당 120만 원씩이에요. 이게 단위 계약 하나예요.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 수출 계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이에요. 나토가 한국 잠수함을 선택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나토 32개 회원국 전체가 한국 잠수함을 표준으로 볼 수 있다는 신호예요. 캐나다가 선택하면 폴란드가 보고 있어요. 폴란드가 추진 중인 오르카 프로젝트, 잠수함 3척 최대 8조 원 규모 사업이 줄을 서고 있어요. 나토 진입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수주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짚어볼게요. 처음에는 경쟁자가 많았어요.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독일, 한국이 모두 뛰어들었어요. 거기서 한국이 최종 2파전까지 살아남았어요. 유럽 강국들을 전부 제친 거예요. 최종 2파전 상대가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예요. 독일은 유보트 잠수함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잠수함 제조국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쌓아온 수십 년의 잠수함 기술력을 가진 나라예요. 그 독일을 상대로 한국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고리즘이 더 많은 분들한테 이 소식을 전달할 수 있어요. 한국이 어떤 무기를 들고 싸우고 있냐면요. 하나오션이 제안한 잠수함은 장보고3 배치2예요. 3,600톤급 잠수함이에요. 근데 이 잠수함의 진짜 경쟁력은 배터리예요.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와 공기 부류 추진 장치를 동시에 탑재한 재래식 잠수함이에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뭔지 아시죠? 스마트폰 배터리랑 같은 원리인데 잠수함에 탑재하면 기존 납산, 배터리보다 충전 속도가 3배 빠르고 에너지密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3주 이상 잠항이 가능해요. 물속에서 3주 동안 떠오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최대 항해 거리는 7,000헬이에요. 우리 돈으로 약 13,000km예요. 한국에서 출발해서 캐나다까지 잠수함으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캐나다가 왜 이렇게 급한지부터 이야기할게요. 캐나다 해군이 지금 운영 중인 잠수함이 빅토리아급 매척이에요. 이 잠수함들이 원래 영국 해군 것이었어요. 1990년대에 영국이 쓰다가 캐나다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 잠수함은 사실상 30년 넘은 중고 잠수함이에요. 이게 2030년 중반이면 완전히 운항을 멈춰야 해요. 그냥 오래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캐나다가 지켜야 할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생각해보면요. 캐나다는 세계에서 해안선이 가장 긴 나라예요. 배서양, 태평양, 북극해까지 3개 바다를 접하고 있어요. 총 해안선 길이가 20만 킬로미터가 넘어요. 지구둘레가 4만 킬로미터인데 그걸 5배 감아도 모자란 길이에요. 이 광활한 바다를 낡은 잠수함 몇 척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북극해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기후변화로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 항로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러시아가 북극해를 자국 영해처럼 주장하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중국도 북극 진출을 선언했어요. 캐나다 입장에서 북극해 수중 방어가 국가 안보의 핵심이 됐어요. 그런데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북극해 작전이 불가능해요. 얼음 아래 잠항하려면 훨씬 강력한 배터리와 항속거리가 필요한데 30년 된 잠수함으론 할 수가 없어요. 2030년 중반까지 새 잠수함을 받지 못하면 캐나다 해군에 공백이 생겨요. 그 공백이 얼마나 위험한지 캐나다 정부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캐나다 역사상 최대 단일 방산 계약이 된 거예요. 빨리 받아야 하고 성능이 검증돼야 하고 북극해까지 운용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잠수함이 어디 있냐고요? 한국의 장보고3가 바로 그 조건에 맞아요. 그런데 하나오션이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잠수함을 끌고 캐나다로 가고 있어요. 부산 안창호함이에요. 지난 4월 25일 이 잠수함이 진해 기지를 조용히 출항했어요. 목적지는 캐나다 에스키몰트 해군기지예요. 거리가 약 14,000km예요.
한국 잠수함이 태평양을 건너는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도중에 4월 7일에는 괌 미 해군 기지에 입항했어요. 태평양 한복판에서 한국 잠수함이 미군 기지에 당당하게 들어간 거예요. 5월 하순 캐나다 에스키몰트 기지에 입항 예정이에요. 그리고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캐나다 해군, 공군과 연합 대잠전 훈련을 실시해요. 대잠전이 뭐냐면요.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격침하는 훈련이에요. 한국 잠수함이 직접 캐나다 해역에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캐나다 국방투자청이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는 시기가 6월 말이에요. 훈련 종료일인 6월 2일과 딱 겹쳐요. 캐나다 해군 장교들이 직접 한국 잠수함을 타보고 성능을 눈으로 확인하고 같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안서보다, 어떤 브리핑보다 강력한 메시지예요. 말이 아니라 실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한국이 이 수주전에서 싸우는 방식이에요. 납기 경쟁력도 압도적이에요. 독일이 제안한 첫 번째 잠수함 인도 시점이 2034년이에요. 하나오션은 2032년이에요. 2년이나 빨라요. 잠수함 사업에서 2년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캐나다 현재 잠수함이 2030년 중반에 운항을 멈춰야 하거든요. 빨리 받을수록 공백 기간이 줄어요. 캐나다 입장에서 납기면 결정적 변수예요. 독일 측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독일이 산업협력 패키지로 폭스바겐 배터리 공장을 캐나다에 짓겠다고 제안했어요. 근데 폭스바겐이 수익성 문제로 캐나다 사업에 참여 안 하겠다고 선을 그어버렸어요. 독일 최대 카드가 무너진 거예요. 반면 한국은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미 온타리오주에 배터리 공장을 가동 중이에요. 계획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거예요. 현대차는 캐나다에 공장 설립을 논의 중이에요. 하나시스템은 캐나다 인공지능 기업 코이어와 잠수함 특화 AR 기술 공동개발 협약을 맺었어요. 캐나다 35개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해놨어요. 한국이 잠수함 하나 파는 게 아니라 캐나다 경제 생태계 자체에 들어가겠다는 전략이에요. 숫자로 한번 볼게요. 잠수함 건조비 24조 원, 30년 유지보수까지 포함 60조 원, 예상 고용 창출 효과 20만 명 이상, 하나오션 제안서 인도 일정 2032년 1호항, 2042년까지 12척 전복, 독일보다 2년 빠른 납기. 이 숫자들이 캐나다 국방투자청 평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한국에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천공투가 중동 방공 시장을 열었다면 잠수함은 나토 해군 시장을 여는 열쇠예요.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을 선택하면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 8조 원이 따라와요.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까지 줄을 설 수 있어요. 한번 나토 시장에 발을 들이면 그 관계가 30년간 이어지는 거예요. 무기를 팔면 탄약이 필요하고 정비가 필요하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기술진이 필요해요. 잠수함 하나가 수십 년짜리 파트너십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방산이 어디까지 왔냐면요. K방산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어요. 전차는 팔 수 있어도 전투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전투기는 팔 수 있어도 잠수함은 어렵다고 했어요. 전차는 KF-21 보라매로 뚫었어요. 전투기 시장도 두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잠수함으로 나토 시장을 두드리고 있어요. 6월 말 캐나다의 선택이 나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한국이 이 자리까지 온 것 자체가 이미 역사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한국이 이길 것 같은지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나라자부는 매일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는 이야기를 가져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